공교세 미국 세무사 시험 준반 파트 1의 26과입니다. 디덕터블 텍스입니다. 뭘 공부하는 거냐? 스케줄 A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스케줄 A를 볼게요. 스케줄 A의 저번 시간에 메디컬 앤 덴탈 익스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이번에는 텍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폼을 좀 볼까요? 어떤 것을 공개하는지. State Local Tax인데 A, B, C 세 가지 텍스죠. State and Local Income Tax 혹은 General Sales Tax 판매세죠. 주정부의 인컴 주로 주정부죠. 주정부의 인컴 텍스하고 판매세 중에 둘 중에 큰 걸 여기다 쓰면 됩니다. 두 개 다가 아니고 둘 중에 큰 걸 비교해서. 그리고 부동산 세금 OP에 쓰고, 또 퍼스널 프로텍스라는 게 여기서는 퍼스널은 동산을 의미해요. 동산에 대한 세금이란 건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쓴 거죠. 자동차가 부동산 말고 부동산의 반대말 자동차, 동산, 자동차 같은 거에 대한 텍스, 자동차 등록세 같은 거. 그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공개하는데, 단 이 세 가지 다 더한 것이 만불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더 텍스로도 이 만불 지하 음식 텍스 공개할 수 있는 게 포린 인컴 텍스예요. 포린 부동산 세금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X로 써놨는데 포린 부동산 세금은 안 되고 포린 인컴 텍스는 추가로 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개 가능한 세금이 스케줄에서 공개 가능한 세금이 스테이트 로컬 인컴 텍스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세일 텍스 공개하든지 둘 중에 큰 거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퍼스널 프로텍스 자동차 등록세 같은 걸 했는데 주의해야 될 게 가로 안에 자동차의 밸류를 기준으로 한 세금만 공개받아요. 자동차의 뭐 웨이트, 마력이라든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의 중량, 웨이트 그런 걸 기준으로 한 세금은 공개 못 받는다고. 오직 가치, 밸류를 기준으로 한 세금만 공개되고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동차 등록세 얼마 내는데 얼마는 밸류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고 얼마는 웨이트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다. 그럼 밸류를 기준으로 한 세금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집에 부동산 세금 공개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만불 추가할 수는 없고 추가로 외국의 인컴 텍스 냈던 걸 공개해주죠. 재산세는 공개 안 된다고 했고 포린 재산세. 텍스 공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집 재산세를 낼 때 집 페이먼트, 모기지 페이먼트, 융자 갚을 때 은행에다 같이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그 재산세를 가지고 있다가 에스크로우 카운트로 하죠. 모아놓은 부자죠. 여기다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라에다 내주게 되는데 납치자 입장에서 언제 공개하느냐. 이 에스크로우 카운트,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에스크로우 카운트에서 돈이 나라 텍싱으로 갈 때, 낼 때, 그때 공개한다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스케줄 A의 모든 내용이 캐시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즉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월 30일까지 냈던 무렵이 냈던 텍스들을 공개한다고 그랬죠. 언제 낸 걸 보느냐? 바로 특히 재산세인 경우 우리가 은행에다 낼 때가 아니고 은행에서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다 내줄 때, 텍싱 어서리티에 내줄 때 낸 걸로 본다는 거죠. 12월 30일까지 은행에서 나라에다 낼 때 그걸 공개한다는 겁니다. 스케줄에서 공개 불가능한 세금. 이게 지금 공개 불가능한 세금인데 실제로는 스케줄에서 공개 불가능한 세금이죠. 집주인이 재산세 올라갔다 해서 렌트비를 올렸어요. 텍스 차지란 말로 시험에 나오는데 텍스 차지 형태로 재산세를 올렸다고. 그랬다 하더라도 세금 낸 게 아니라 렌트비 더 낸 겁니다. 스케줄에서 렌트비는 공개 못 받죠. 물론 가계 렌트비라면 각종 사업 관련 폼에서 가계 렌트비를 공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스케줄 A입니다. 스케줄 A에서 렌트비는 공개 못 받죠.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차지도 안 되고 페더럴 인컴 텍스도 공개 못 받죠.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공개해 줬어요. 페더럴 인컴 텍스는 공개 못 받고. 좀 내려가서 테넌트 쉐어홀더, 테넌트면서 입주자면서 주주죠. 하우징 코퍼레이션에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코퍼레이션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가 되면 동시에 입주자가 되는 거죠. 그때
재산세를 이 코퍼레이션에서 재산세를 내겠죠. 물론 입주자한테 걷어가지고 입주자의 쉐어, 입주자의 부담분, 입주자가 냈던 그 재산세 부담분 그걸 공제하는 거죠. 자기 포션에 해당되는 것만 공제해라. 내가 부담했던 포션이죠. 그리고 재산세, 바이어 셀러 사이의 재산세를 디바이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중에 오니까 바이어가 재산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겠죠. 바이어가 다 내줬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 공제 못 받고 실제로 자기가 소유한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세금만을 공제한다. 실제로 소유했던 기간 동안에 대한 세금. 물론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값을 그걸 조정해 줬을 겁니다. 나중에 바이어가 부담하니까 상값을 깎아줬을 거라고. 셀러 쪽에서는 그만큼 돈을 못 받았죠. 그만큼 자기가 부담한 거라고. 실제로. 누가 냈던 상관없이 실제로 소유한 기간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분들의 학교 가신 분들이 저한테 보내온 카톡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공부 요령 좀 제가 말씀해달라 했더니 교재 중심으로 했어요. 교재 내용에서 거의 나왔고요. 교재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교재 문제로 문제 스타일을 익숙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한국어, 영어 척도기 작가도 요즘명이 잘 되어 있고요. 다른 분이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옵니다. 이메일 온 거죠. 온라인 수강생 김민주입니다. 오늘 파트 완성을 보고 왔는데 합격 결과 나서 기쁨과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재에서 짚어주신 문제 부분들이 거의 다 출제되었어요. 토요일에 파스리 합격했어요. 다 패스하고네 제가 저한테 너무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작년 초부터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일하나 물어봤더니 Trust and Estate Taxation Special 하는 그런 법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미적립 때다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공부 시작하여 지난 수요일 모두 마쳤습니다. 제 경우 나이가 거의 62세 되다 보니 애용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경상 강의와 교재 덕분에 8주 동안 일주일에 4, 5일 정도 공부해서 하루당 3시간, 4시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교재는 3번 정도 보고 1, 3, 2 이 순서대로 세지 않고 몰아서 공부하고 바로 응시했습니다. 60세 되신 분이 이제 8주 만에 공부 시작한 지 8주 만에 다 합격을 하셨나봐요. 이분도 온라인 공부를 하신 분 같은데 5, 6월 열심히 준비해서 어제 파트 2를 마지막으로 3과목 모두 합격했습니다. 2달 동안에 3과목 합격하셨네. 이분도 대부분 2달이면 공부를 하죠. 어렸다가 잡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제 학생들이 대부분 2달 만에 합격합니다. 이분도 1달 만에 2과목 합격했습니다. 이게 시험 합격증이에요. 테스트라고 체크해서 오죠. 이분 6월 초에 이렇게 주문한 것 같은데 1달 만에 2과목 합격했다고.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학생들의 대부분이 거의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2달 만이니까 2달이 정상적인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2달 만에도 합격하죠. 이분도 뉴저지에서 사시는 분 같은데요. 올 초에 우연찮게 일을 하게 되어 5월 초부터 파트 1, 2, 3 순서대로 하여 오늘 마쳐서 오늘이 7월 5일이네요. 5월 초부터 7월 초니까 6월 초 2달이잖아요. 6월 초, 7월 초 2달 만에 이분 합격하죠. 네, 몇 사람 합격자들의 카톡 문자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2달 만에 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문교사 미국 세무사 시험지휘관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2019년 여기는 뉴욕이고요. 반갑습니다.